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의 새로운 신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남북권 남울주의 신도시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울산 남북권은 부산, 기장, 정관, 해운대 이런 지역으로 울산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게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오래된 과제가 됐는데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울산을 빠져나가는 게 큰 문제이고 그것도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대안이 남북권 신도시에 있다고 보는 울산시가 남북권 신도시의 밑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탈울산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오늘 이슈 타파에서 울산메일 논설실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울산시가 이번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권 신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도 뭐 그대로 부르기로 하고, 지역은 웅촌, 서생 이런 지역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봐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탈울산의 근본 대책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남북권, 뭐 남울주, 남울산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10여 년 훨씬 전에 이게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이런 구상이 있었을 때 이 남울주, 남울산 여기에 지금 같은 투자가 있었다면 좀 울산의 탈울산은 아마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늦었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년 동안에 울산 인구가 싹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주요 거점이 어디냐?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요. 핵심은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건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울산시가 일자리 늘리기,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인구를 견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일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 정주 여건 이거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간파한 울산시가 좀 늦었지만은 정주 여건 개선에 팔을 걷은 것입니다. 주목한 지역이 바로 남북권인데요. 울산과 부산의 중간 지역인데다가 젊은 층의 주요 주거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 이곳이 공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양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이 길목 차단해서 복합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른바 뭐 장안, 기장, 뭐 덕계, 웅상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나 산업, 교육, 문화 이런 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울산시가 지금 공개한 청사진은 남부 생활권인 청량과 웅촌권, 그리고 온양, 온산, 서생권 이런 부분에다가 역세권 이런 부분에다가 이 총 한 423만 평방미터 규모 상당히 큽니다. 커요. 그런 규모로 청량, 웅촌권 뭐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청량 웅촌권을 일단 보면은 산업 기능의 집적화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정주 여건 강화, 온양과 온산 서생권은 산업하고 물류 그리고 관광 레저 이런 걸 함께 묶었고요. 역시 이쪽에는 서생에 뭐 간절곶 이런 게 있거든요. 빠르게 가장 진행되고 있는 1단계가 바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청량 일대, 웅촌 일대에 200만 평방미터 면적의 온산 국가산단, 석유화학공단 이런 것을 배후로 하는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또 2단계가 있습니까? 1단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단계는 일단 그렇고 1단계는 이제 울주군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쪽을 중심으로 생기는 것이고 2단계는 온양, 서생, 그리고 웅촌 일원에 한 뭐 222만 평방미터 면적에다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거기 동해선하고 이제 그 광역철도 이게 다니고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 물류, 유통, 뭐 연구단지 이런 것을 만들기로 하고 이게 공공 민간 개발사까지 더하면 한 18만여 명 전체적으로 남북권에 18만 명 정도의 인구를 늘리겠다. 지금 남북권의 인구를 한 8만 명 정도로 보나요?
한 8만 3천, 8만 4천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하는데 예. 18만 명급으로 이제 조성한다 이거죠? 예,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급으로 이제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요. 나물주, 나물산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만은 같은 말이고요. 나물주를 신도시로 잡은 건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그 나물주, 나물산, 나물주 이쪽에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교통망, 예. 도로망, 예. 철도망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역시 살기 위해서는 이 사통팔당로 교통망이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인프라가 생기기 때문이고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서생이나 이런 나물주 지역에서 그 김해로 통하는 거, 예. 가덕으로 통하는 거, 아니면 진주나 전주로 통하는 거 이런 철도망까지 쫙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나물주, 나물산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교통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길이 많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나물주 쪽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개발 계획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지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고 도로망, 철도망이 생기니까 예.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땅값이 뛰고 또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예.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간 개발로 온양 대안 3지구가 한 1,500가구, 온양 망양 2지구가 448가구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남창 역세권 지구에도 또 한 1,100가구.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도 한 4,000가구 넘거든요. 예. 그리고 온양읍에 특히 지금 또 군립병원까지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예. 울주군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런 건립 사업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울주군이 공공병원 기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의료, 교통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 또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서생이나 온양 지역에는 또 관광 레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생 일대 그리고 진화 간절곶 일대 이거의 해양 문화 체험 기반을 확대하는 관광 레저 벨트. 예. 또 지금 울주군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세계적인 테마 식물원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북권에는 개발 호재가 앞으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예.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남북권에서 인구를 너무 많이 뺏겼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기장이나 장안 이쪽에 또 이제 웅천 쪽에는 덕계나 웅산 이쪽에 지금 지난 10년간 예. 인구가 한 3, 4만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 안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된다고 보입니다. 좀 들어보니까 뭐 젊은 층이 가는 것보다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막 공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남북권 신도시 건설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는 뭐 한 가지예요. 인구 유출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울산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특히 젊은 층, 예. 여성, 예. 또 아이들. 예. 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앞으로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거든요. 이걸 네. 막아야 된다. 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해운대나 기장, 장안 지역, 그리고 경주, 외동 이런 지역에서 빠져나간 숫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보니까 한 4만 명이 넘어요. 아하. 4만 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동해선 철도, 예로, 오토베일로, 그리고 국도 14호선 이런 기반 시설이 쫙 갖춰지고 나니까 예. 이제는 울산에서 굳이 인구를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라. 예. 없으니까 이건 결국은 정주 여건을 갖춘다면 다시 네.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예. 자신감을 얻은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울산의 이제 외곽 지역, 즉 남울주나 이런 데다가 정주 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예가 있습니다. 예. 대구가 예. 상당히 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대구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거의 달성군 쪽으로 막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달성군이 이제 경제 편입, 대구에 편입됐다면 예. 편입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론 편입되면서 그렇게 해결됐는데 대구권도 마찬가지 울산과 같은 그런 과거를 겪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확보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세종도 그렇고요. 그 충청도에도 또 그런 예가, 대전 역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시 외곽에 집값이 싸고 정주 여건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신도시 기반을 만들어주면 다시 모여들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를 경험했기 때문에 울산시도 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아마 그린벨트가 많을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 잘해서 땅값 싸게 하면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예,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또 있단 말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역들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신도시 만들어서 집 나간 청년들을 나가려는 청년들을 불러오겠다. 집 나간 며느리를 불러드리려고 숯불 피워서 전어를 맛있게 굽고 있는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자, 생각은 좋습니다. 근데 전어 먹으러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지, 글쎄요. 지금 계획으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46,000명 정도의 인구 수용 목표,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올까? 네. 이런 의문은 여전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이제 특정 읍면동 인구가 단순히 이동하는 결과를 빚는다. 예를 들어 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울산에서 복잡한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예. 외곽으로 나가는 효과. 그러니까 인구는 그대로인데 예. 사람들만 이동하는 그런 거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울산 내부에서 인구만 이동하는 거 이런 것이 무슨 신도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변 지역 인구 감소, 도시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도심에 있는 사람들만 올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여건이라면 뭐 부산이나 뭐 경주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울산 새로운 신도시로 가보자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선 도시들의 선흠, 그러니까 앞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예. 일정 부분의 인구들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외곽이나 다른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도 정주 여건이 갖춰지면 일정 부분 사람들은 돌아온다.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하나의 효과는 도시의 팽창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이 정주 여건을 자꾸만 갖추게 되면 예. 그 도시가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김포 이야기도 그런 건데 예. 김포가 서울로 오고 싶은 건 오래됐거든요. 예. 오래된 건데 뭐 예. 총선용으로 지금 던져가지고 좀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별개로. 예, 별개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는 자꾸 확장합니다. 특히 그 큰 도시들은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울산이 지금보다 규모가 줄어들는 것보다는 예. 확장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네. 어디로? 예. 지금 양산 쪽이라든지 예. 부산의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주 쪽 이런 쪽으로 자꾸 확장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신도시들의 건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미 수도권에서 학습한 게 있으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후발광역시고 네. 도시가 지금 인구 문제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인구 문제를 타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에서 인구를 늘려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새로운 신도시를 외곽에 새롭게 건설하면 예. 사람을 견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공장 하나 지어서 직장 일자리를 늘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춘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김 인사께서 입이 닳도록 설명했던 동해선 광역전철, KTX 이용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강바닥이 뽕밭으로 변한 것과 같은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권 신도시라든지 이런 예.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 예. 이런 교통망의 변화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KTX입니다. 예. 고속 전철인데요. 예. 지금 울산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고속 전철 KTX 이음이 그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뻗어 달리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입체화되니까 노선이 네. 입체화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서부권이 그러니까 은양에 있는 KTX 울산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정주 여건, 인프라 이런 걸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자꾸 뭔가 건물이 들어섰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많은 것들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공실이 많고 거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냄새를 맡는단 말입니다. 저건 KTX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하나밖에 없지만 이쪽 동쪽은 결국 북울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창까지 이어지는 이 동쪽의 라인에는 엄청난 인프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철도가 서울로 통하고 강릉으로 통하고 네. 그리고 가덕으로 통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신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수도권까지 뭐 한 2시간 30분대. 예. 가덕도까지 1시간 뭐 30분대. 예. 이런 게 연결이 된다면 예. 정주 여건은 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연구한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내는 관련 자료가 하나 있던데요. 예,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에 5년간 온산 예. 12개 읍면 인구가 줄어든 반면에 온양읍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연구 결과 여기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증감률이 청량에 의해서 온양이 2위를 차지했고 소멸 지수도 범서에 의해서 온양이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군립병원 건립이라든지 동해남부선 역세권 조성 그리고 해상 풍력 자원 기능 확보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고 예. 인구 증가 변수로 작용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반 시설이다.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남창의 옹기시장이라든지 뭐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개발할 것이고 예. 지역 정치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KTX 이음의 정차, 예. 남창역 정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에 KTX 이음이 정차가 된다. 예. 이러면 또 완전히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예.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해화강 일대 종합관광 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지금 보관을 이미 발표하고요. 예. 해화강 문화관광벨트 이런 것을 지금 던져놓고 네. 양산에서는 이쪽에 뭐 그냥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견인하려고 울산과 굉장한 경쟁 체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울주군 남부 지역에 10만 인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 우리가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지금 그거 현실적으로 잘 더디니까 아래턱에서 위턱을 괴든 어떻든 이제 꽁 잡는 게 매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인구를 막고 예, 또 나갔던 인구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인구 유치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계획이 네.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네, 네. 일단 바탕은 깔리는 거거든요. 이 바탕이 깔린다는 거는 남북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남북권 자체가 동해 남부선 복선화, 예. 또 강력 전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쫙 갖춰진다면 예. 좀 상황이 달라진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네. 결국은 동해 남부선이라든지 그런 복선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예. 이미 그때는 이제 늦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부산이나 이런 쪽에는 이미 다 갖춰져 가지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데 예. 울산 같은 경우에 후발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딜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도를 봐가면서 지금 인프라 조성된 것을 설명드렸고요. 또 앞으로 계획된 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거는 또 이제 간접옷을 중심으로 한 관광 문화 벨트인데 이쪽도 상당히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관광 문화 해양 이런 벨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갖춰진다면 남북권의 가능성, 미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밝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프라 계획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속도감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복합 신도시 뭐 좋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 잘 나왔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일단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는 교통 라인이라든지 철도 라인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나머지 여기 안에 어떤 것을 만들어 엮는 것들은 즉 역시 울산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위락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울산시가 그런 민간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서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 또 예를 들어 바로 밑에 있는 해운대, 기장 이런 쪽과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느냐. 차별 좋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고 거기보다 여기가 못하다 이러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 된다.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교육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 1순위는 교육, 의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쪽 쪽에 남울산 쪽에 이런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권 그리고 울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야지 뭐 군 단위에서 울주군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도시라는 게 우리가 수도권 신도시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권의 신도시들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LH의 어떤 발붙고 나서는 어떤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광역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용어를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 그리고 울산시 이런 쪽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빼앗긴 울산이 지난 10년간 빼앗긴 한 4, 5만 명의 인구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의 정치인들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꾸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고 던지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데 집중해야 표가 나오고 지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읽어내는 정치인.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진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수도권에 무조건 간다고 해서 뭐 울산 정치인이 수도권 간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안 되죠. 되거든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탈울산을 막아줄 대안으로 울산시가 지금 내놓은 남북권 신도시의 밑그림을 얘기해 봤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 이런 데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속도감을 내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이슈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이신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